안녕하세요. 여의도 머니왕이 되는 시간입니다. 머니왕 2부로 이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시장이 큰 폭의 조정으로 다들 걱정이 깊어지셨을 텐데요. 과연 다음 주는 시장을 만회할 수 있을지, 그렇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고민하던 내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이제 하단에 번호가 나갈 겁니다. 02786-1022, 1023번으로 전화 연결 가능하고요. 전화가 만약에 힘드시다면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정확하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한 분 한 분 시간이 닿는 한 최대한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을 도와줄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머니왕 2부 출발합니다. 머니왕 2부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또 새로운 얼굴이 등장을 했습니다.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박소은 위원 그리고 이용준 위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이 두 분과 함께 토요일 머니왕 2부 이 시간에 잘 전략까지 세워볼 텐데요. 먼저 다음 주 시장 전략부터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은 위원의 전략부터 들어볼 텐데요. 박소은 위원님, 네네. 이번 주 아마 걱정이 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 시장을 토대로 다음 주 전략 함께 세워주시죠. 일단 제가 봤었을 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증시의 좀 방향을 좀 잡아가는 단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설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 설날 전에는 특히나 이제 조정 구간에 좀 접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좀 굉장히 지수를 좀 내려야 되는 게 사실 맞지만은 개인들 투자 자금 그리고 이제 증시 예탁금이 원체 많다 보니까 증시 자체가 조금은 좀 하방을 좀 지지하는 그런 이제 방향을 좀 잡아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제가 봤었을 때 원달러 환율 자체가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 생각보다 1,500원을 뚫고 올라가지를 않고 이 1,450원 가량으로 조금 떨어지면서 제가 봤었을 때는 좀 환율에 대해서도 안정권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증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미증시 자체가 금요일 날짜로는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근데 금요일 이전에는 미증시마저도 조금 더 흔들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스 지수라든지 이 변동성 지수들이 이 생각보다는 조금 좀 더디게 나오고 그다음에 좀 우려감이 있는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 바로 내가 이 종목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길게 끌고 가는 전략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매매를 통해서 이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머니왕 2부에서는 제가 다음 주 유망할 수 있는 섹터 세 가지와 더불어서 이 종목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이 펜과 종이를 필참을 하셔가지고 적으시면서 이제 방송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섹터는요, 우주항공 섹터입니다. 자, 일단 우주항공 섹터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머니왕 2부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던 섹터인데요. 이제 최근 이번 연도죠. 이번 연도에 스페이스X가 이 나스닥 100에 이 조기 편입할 수 있는 그런 추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조 달러 기업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전망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우주항공 테마로 이제 돈이 쏠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가 이 스페이스X의 상장 직후에서는 이렇게 지수 편입도 이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물려서 스타링크라든지 우주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섹터여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태양광 쪽으로 조금 더 수급이 조금 쏠렸던 것 같아요. 이 태양광 데이터 센터가 구상하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지만은 이 국내 기업들도 이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종목 한 종목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우주항공 테마에서 제가 머니왕 2부에서는 좀 좋은 종목들 한국항공우주라든지 굉장히 좋은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 특히나 뭐 스피어 같은 종목들 스피어는 이제 제가 이 머니왕 2부에서 말씀드렸던 추천 종목이었기도 했습니다. 근데 스피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었고 근데 이번 방송에서는 조금 더 중소형주 위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까 해요. 어떤 종목을 한 종목 살펴볼 거냐면은 LK 삼양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LK 삼양 같은 경우는 조금 테마성이 있는 좀 종목이기도 하고 원체 이제 바닥에서 들어올리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이 다음 주에 시세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차트를 한번 봐보시죠. 일단 차트를 확인해 보니까 이 작년 5월 그리고 작년 5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 주가 자체가 3,000원을 뚫지를 못했었거든요. 이때 당시에도 이슈가 있었지만은 그 뒤로 보시면은 충분하게 개미 물량들을 떨어뜨리고 지금 바닥에서 좀 뭔가 거래가 들어오면서 가격을 움직이고 있었고 그다음에 매집봉이 하나하나씩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매집봉이라는 거는 세력들이 들어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물량 테스트를 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바닥에서 물량 테스트한 흔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첫 번째 흔적 같은 경우는 여기 봐보시면 9월 달, 그리고 10월 달, 그 다음에 11월 달, 그리고 12월 달 거의 한 달 단위로 이렇게 물량 테스트를 거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이제 기점으로 다 따지면은 지금 여기 부분 2월 달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LK 삼양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짜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다음 주에 보시면은 상한가 매매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한가 매매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 소은랜드로 들어오셔서 설명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목표가는 이제 3,000원 두고 이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주 IB 투자가 있습니다. 이 아주 IB 투자 같은 경우가 이 과거에는 조금 더 시장에서 외면받았고 소외받았던 종목인데요. 지금 봐보시면은 주가 자체가 2,000원부터 2,500원까지 굉장히 좀 시장에서 소외를 받다가 언제가 기점이 되는 거냐면 12월 18일, 작년 12월 18일 부분이 바로 새말뚝 자리입니다. 이 새말뚝 박히고 나서 고가놀이 나오고 다시 2차 밴드, 3차 밴드까지 가격 라인 주고 다시 상방에서 새말뚝이 떴는데요. 만약에 아주 IB 투자 같은 경우가 새말뚝 자리, 지금 보시면은 4,500원부터 4,000원 구간까지가 새말뚝 1차와 2차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새말뚝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 아주 IB 투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주 IB 투자 세력들이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린광학이 있습니다. 자, 그린광학 같은 경우는 앞선 두 종목과는 조금 다른 이 신규 상장주인데요. 이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유통 물량을 소화하는 구간을 항상 거치게 됩니다. 3개월 정도 거치고 지금 보시면 신규 자금이 1월 달 그리고 2월 달에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다음 주에 우주항공 테마로 이제 집중하셔서 봐야 되는 종목들은 LK 삼양 그리고 아주 IB 투자 그린광학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금요일 날짜로 이 대북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움직였었는데 제가 봤었을 땐 다음 주를 예고하는 이제 섹터이기도 합니다. 이 대북 관련돼 가지고는 이슈가 있는 게 미국이 이제 대북 인도적인 지원 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이 남북 경협주가 굉장히 꿈틀꿈틀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 정부 들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대북 정책을 계속적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북 관련된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지켜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대북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잊혀진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잊혀진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다가 이 금요일 날짜로 차트가 완성이 되는 좀 뛸 것 같은 완성이 되는 그런 차트 모양을 갖췄었는데요. 하나하나씩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첫 번째 종목은 코데즈 컴바인이 있습니다. 이 코데즈 컴바인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1,500억 정도 되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봐보시면은 작년 10월 달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이렇게 주가의 산을 만들었었고요. 그다음에 가격 지지 라인이 확실한 종목입니다. 가격 지지 라인이 바로 3,000원 구간인데요. 이 3,000원 구간에 딱 찍고 금요일 날짜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음 주에 전고점을 뚫을 수 있는 힘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데즈 컴바인 제가 금요일 날 돈 들어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에 안전하게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가 작년에 조금 핫했죠. 작년에 제가 이 방송에서 6월 달, 7월 달에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던 좋은 사람들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이제 원래 밸류로 따지면 1,000원이 안 되는 이 동전주였습니다. 근데 이제 동전주가 바로 주가가 3배가량 올렸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8월 달 기준으로 2,925원까지 올렸기 때문에 이 단기간 내로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물량을 털어뜨리는 그런 이제 형국이 이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41선이 여기 자주색선인데 이 자주색선을 찍고 터치를 하고 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물량을 한번 보는 거예요. 이 세력들도 이제 움직일 때 물량 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 241선 여기까지 한번 물량을 한번 먹고 이제 바로 들어올리기 직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지 라인이 확실하다 보니까 이 종목 다음 주에 이 좋은 사람들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은 1,8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지사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종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수가 하락할 때 양지사가 오르는 경향이 좀 많거든요. 이 금요일 날짜로 어떻게 보면 양지사가 조금 지수가 하락하다 보니까 좀 튀었었습니다. 몇 프로 튀었냐면은 25%가량 튀었었거든요. 근데 양지사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만약에 지수가 이 시장 자체가 좀 흔들린다 싶으시면은 이 양지사를 좀 선택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북 관련된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북과 더불어 가지고 맞물리는 섹터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떤 섹터냐면요. 바로 재건 섹터입니다. 자, 재건 섹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이 종전에 관련된 이슈가 조금 있었었죠. 그리고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700조 원이나 이제 투하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도로를 닦는다든지 이 재건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막대한 자금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전쟁 같은 경우가 건설 자금 그리고 이제 G7과 EU 같은 경우가 이제 경험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러한 자금들, 큰 자금들이 투여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재건 테마고요. 이 재건 사업에는 가장 필수적인 자재로 꼽는 게 바로 아스콘과 농기계 관련된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테마로 엮였었을 때 이 농기계 만드는 회사들이 왜 엮일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농기계가 이 재건에 쓰이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 재건 테마 중에서 농기계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종목은 일단은 대장주. 이 대장주가 뭐가 있냐면 HD 건설기계가 있습니다. 자, HD 건설기계 차트를 한번 봐보시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한 6조 원 되는 종목인데요. 여러분들도 다 익숙하실 종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머니왕 2부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던 종목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선을 타고 올라가서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종목이에요. 지금 봐보시면은 뭔가 큰 손들이 담는 흔적이 작년 7월 달,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좀 많이 담았었고, 그 다음에는 거래량이 없습니다. 이 밑에가 거래량 차트인데 이 거래량 차트 봐보시면은 거래량이 없는 구간들이 있다가 이제 최근에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새말뚝이 떴죠. 2월 3일 날 부분에 새말뚝이 떴기 때문에 이 새말뚝이라는 건 장대 양봉을 뜻하는 겁니다. 이 장대 양봉에 출현했기 때문에 윗부분과 중간 부분, 밑에 부분을 공략을 하면은 이 주가가 튀게 되어 있어요. 이 새말뚝 받고 주가 튀어. 이 주가가 항상 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HD 건설기계 좀 중요하게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관련된 종목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SG가 있습니다. 이 SG가 시가총액이 3,500억 정도 되는 종목인데 이 종목 차트를 좀 당겨보면요. 일단은 바닥 구간에서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바닥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라운드 피겨가 3,000원 구간이었는데 이 3,000원 구간을 뚫어주면서 이 새말뚝이 한 번과 두 번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새말뚝에서는 이제 3일 부분이었고요. 3월 3일, 이제 2월 3일 새말뚝 2차 부분은 가격 라인 주고 바로 또 슈팅이 나와서 금요일 날짜로 새말뚝이 또 박혔습니다. 자, 새말뚝이 한 번 박히는 것도 힘이 좋은데 이 두 번이나 박혔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좋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SG 같은 경우가 다음 주에 슈팅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종목은요. SY 스틸텍이 있습니다.
자, SY 스틸텍 같은 경우가 이 바닥에서 좀 탈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재건 테마에서 중요하게 봐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41선이 얼마냐면 4,150원입니다. 이 4,150원을 강하게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바로 5,000원 구간까지 올릴 수가 있다 보니까 이 재건 테마 중에서 이렇게 HD 건설기계 그리고 SG, SY 스틸텍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소은 의원의 전략을 함께 세워봤습니다. 이번 주에도 지속됐던 이 스페이스 X 관련한 기대감, 우주항공 섹터 다음 주에도 관심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어제 국내 조정장에서도 들썩였던 대북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자극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북주, 그리고 마지막은 재건주까지도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다음 주 전략도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이용준 의원과도 얘기 나눠볼 텐데요. 토요일 머니왕 2부의 새로운 얼굴입니다. 기다렸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시장님 안녕하세요. 이제 매주 토요일 날 여러분 인사드리게 된 이용준 전문가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토요일 날 방송을 통해서 이제 한 주를 정리하고 다음 주를 준비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저는 이제 섹터를 보는 것보다는 종목에 대한 대응을 열심히 하는 거고 바로 오늘 공략해서 내일 상승 나올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 저를 통해서 많은 투자 해안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해서 내일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도 기대를 해보면서요.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의원님 네.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렵다 생각할 수 있어요. 지수가 급락이 나오고 연일 하락이 나왔기 때문인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노란톡방도 운영을 하고 있고 MTN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고 수익도 많이 날 수 있는 장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지수가 다 빠지면 그중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눈에 잘 띄게 되고요. 많은 종목 중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삼표 시멘트 같은 종목은 이번 주에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3번의 상한가를 갔으니까 여러분들은 충분히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잘 대응했을 거라 생각하고 지수가 빠졌으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공포 구간에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빠지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출근하기 전에 미국 증시랑 확인해 봤더니 반도체 중심으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다음 주는 특히 월요일 날은 굉장히 큰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대응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데 본인 포트에 종목이 많으면 주식시장에 성공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종목을 압축하고 시점에 가장 강한 섹터에 가장 강한 한 종목씩만 대응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 주에 봐야 할 섹터를 3개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일정에 대한 부분 2개 말씀드릴 거고 지수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다음 주에 벌써 구정이거든요. 구정 전에 이슈가 있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도 한 10개, 2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중에 제가 현재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구체적인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근접한 종목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공략하던 안 하던가는 여러분의 최종 판단이지만 제가 보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 일정에 대한 부분은 스테이블 코인 여당안은 이미 마무리됐고요. 그다가 설 연휴 전에 발의하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계획대로 되면 설 전, 구정 전에 이제 그 종목들의 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다음 주에 상승할 수 있는 섹터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상자산협의회 정부 부처를 포함해서 별도로 둔다는 또 이슈가 있고 그리고 단일한 입법명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입니다. 이게 구정 전에 발의인데 구정이 2월 17일이니까 아마 다음 주 정도 발의될 수 있다. 물론 발의될 수도 있고 또 연기될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안이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대주주 지분율이라든지 또 은행의 참가 비율, 컨소시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수십 개 있는데 모든 종목이 다 가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같은 장에는 같은 원전주라고 하더라도 가는 종목은 가고 안 가는 종목도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소외받기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가끔 이제 노란톡방에 원전주 어떤 종목 가는데 왜 종목 안 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종목을 잘못 선택했거나 그 종목에 악재가 있거나 아니면 추세를 못하고 있거나 이렇게 인정하시고 시장을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슈로 가장 중요한 게 대지주 지분율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사실 은행 지분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은행 지분이 51%
51%, 즉 가반의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컨소시엄만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많고 많은 스테이블 관련주 중에 우선 핀테크는 우선 지금은 좀 배제된 느낌이고 은행 관련주 중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있으면 그 종목을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를 2월 5일 날 금감원 통해서 실적 공시를 했는데 은행들의 실적이 역대급으로 좋습니다. 그런 실적에 대한 호조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이슈 또 일정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관심 주자 두 종목 갖고 왔는데 첫 번째는 제주은행에 대한 부분 그리고 카카오뱅크에 대한 부분 설명드릴 텐데 첫 번째 제주은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어차피 돈의 흐름이고요. 돈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를 빨리 캐치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이죠. 우리가 가치 투자다, 중장기 투자다. 이것 또한 그 사람들은 잘하시는 분들은 사놓고 그냥 세월아 내월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고 확인하고 영업이익이나 흑자 전환에 대한 이슈를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중장기 대응도 나쁘지 않은데 저는 오늘 사서 바로 다음 주에 상승이 나올 섹터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나오지 않는다면 이 종목에 무슨 악재가 있는지 또 시장이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거지 무조건 간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종목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 대응을 한다라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차트가 굉장히 좋죠. 첫 번째는 은행주라는 거. 두 번째는 지금 컨소시엄 자체가 은행 지분의 51%가 이상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핀테크 관련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보다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중 은행주를 좀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되는 거고요. 우리가 차트를 안 볼 수 없는데 차트 같은 경우도 제주은행은 차트를 보시면 급등락이 굉장히 잘 나오는 종목이에요. 과거에도 보면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9,000원에서 19,000원 더블은 금방 나는 종목입니다. 즉 우리가 끼가 좋은 종목이라고 하죠. 끼가 좋은 종목이고 그리고 거래 대금도 최근에 굉장히 오랫동안 시장에 철저하게 소외를 받고 있다가 지난주부터 거래 대금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장대 양봉이 나왔으면 무조건 올라가야 되지. 왜 조정을 받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선 시장 영향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일정 영향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개인들의 투심을 좀 자극하는 영향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장대 양봉이 최근에 두 번이 이렇게 연속 나왔어요. 한 번은 제가 기억으로는 상한가 봉으로 기억하고요. 또 2월 2일 날 나온 것들은 거래 대금을 더 동반한 장대 양봉입니다. 3일 연속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많은 그 일반적인 그 분들 그리고 악재가 없지만 하락폭이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절할 수 있는 자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장대 양봉의 중심값을 훼손한 자리, 즉 11선을 이탈한 자리, 5일선을 이탈한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아마 제가 항상 노란톡방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일반인들이 제가 말씀드린 일반 대중들이 손해를 보는 자리, 손절하는 자리, 그들이 무너진 자리가 우리가 공략할 자리고 거기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밖에 없다. 시장이 냉정하지만 이게 뭐 시장이 냉정하지만 우리가 정확히 판단을 하고 있다면 그런 자리가 수익이 나는 자리인데요. 저는 제주은행 다음 주 월요일 날 조금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 14,000원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하지만 같은 종목을 봤더라도 어떤 사람은 크게 수익이 나지만 어떤 사람은 손해를 보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대응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은행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은행주로는 우선 제 원픽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제 입으로 말씀드렸다고 해서 삼표 시멘트처럼 월, 화, 수, 목 세 번의 상한가가 나오는 종목도 있지만 안 가는 종목도 있어요. 주식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 안 가는 종목 또한 대응을 통해서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기 때문에 종목 한번 여러분들은 팁으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제주은행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구축에 은행권이 나선다. 신한은행 자회사 이 키워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카카오뱅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사실 저한테 효자 같은 종목입니다. 이번 주에 시장이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 시장이 빠지고 지수가 4%, 5% 빠질 때도 사실 저는 체감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종목들을 대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가 바로 2월 5일 날, 6월 4일 날 대응했던 종목인데 카카오뱅크가 똑같이 은행권에 대한 이슈, 굳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슈를 빼더라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역대급 실적이 나왔고 근데 이 종목을 통해서도 손해 보신 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오랜 기간 빠져 있었고 국민주라고 했던 카카오가 국민 배신주라고 했던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으니까. 하지만 작년 급등 나왔던데 한번 기억해 보시면 카카오뱅크 이렇게 안 갔던 카카오뱅크가 2만 원에서 38,750원 2배 정도 올랐던 게 한 달 만입니다. 이게 스테이블 코인 상표권이라든지
스테이블 코인 이슈로 오른 거거든요. 그런 종목이 다시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2월 달에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야, 올라가면 네가 말한 올라가는 종목은 계속 올라가야지. 왜 이렇게 빠져? 빠진 게 왜 눌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뭐 그거는 여러분이 시장의 흐름을 못 보시기 때문입니다.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도 없고 그리고 지수를 보더라도 과열되면 조정을 받게 되고 다시 올라가면 또 조정을 받게 되고 이게 우상향 패턴인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지금 음봉이 나와 있지만 다음 주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두 종목 제주은행과 카카오뱅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두 가지 전략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두 번째는 어떤 섹터인가요? 두 번째는 상법 개정인데 좀 빨리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세 가지 섹터 중에 두 개는 일정에 대한 섹터고 하나는 지수에 대한 섹터인데요. 상법 개정에 대한 이슈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이슈가 2월 말 늦으면 3월 초에 정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스테이블 코인, 이번 달은 상법 개정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주사에 대한 부분 또 금융권에 대한 부분 배당을 많이 해주는 회사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종목이 있지만 SK 하이닉스, 현대차도 이런 종목이 될 것 같고 증권가에서는 상법 개정안 이슈로 우리가 항상 그 단발적으로 소멸되는 재료도 있고 아니면 좀 중기로 보는 재료도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이 상법 개정안 이슈가 단발성 이벤트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MSCI 그 지수 중에 우리는 개도국 지수죠. 선진국 지수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주주 환원도 미비하고 배당도 미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속해 있다고 생각하지만 증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앞으로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 상법 개정안 부분을 통해서 우리나라 또한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정을 말씀드리면 법사위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2월 말이나 3월 초에 처리한다 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두 종목인데 첫 번째는 지주사 중에 한화라는 종목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말씀드리고 급등 이후에 굉장히 조정을 오랜 기간 받았죠. 이게 한 2, 3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마 다음 주에 흐름을 봤더니 다음 주에 이 컵앤핸들 패턴으로 전고점인 13만 8,900원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돌파하게 되면 그때 따라잡으면 좀 늦는 것 같고요. 지금부터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한 거고 한화 같은 경우는 그 자회사의 이슈도 굉장히 좋죠. 인적 분할에 대한 호재도 있고 그리고 밸류업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 또 기업 가치 제고에 대한 이슈가 있고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15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좀 스윙으로 갖고 가보실 분들은 한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SK입니다. 은행권들이 이미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주사 중에 가장 환원을 많이 하고 좀 가장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SK 같은 경우도 재무 구조 개선을 통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기대하고 있고요. 차트는 뭐 심플하죠. 21선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고요. 주식을 이제 어렵게 하고 조건식도 하고 수많은 수식도 하시겠지만 어렵게 해봤자 사실은 근본과 근본은 심플한 거거든요. 올라가면 수익이고 내려가면 하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같은 경우도 아랫골이 달아주고 어제 하락한 장에도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바로 전고점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은 2월 말 3월 초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와 SK를 제가 운영한 노란톡방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섹터 그리고 하나와 SK 오늘 또 지주사들도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럼 마지막 섹터 들어볼게요, 의원님. 어떤 섹터예요? 마지막은 지수에 대한 부분. 이거는 이제 중기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코스피가 이제 5천을 넘고 우리나라가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이렇게 궁금했던 게 바로 올 초 작년 말인데 한두 달 사이 이렇게 완전 시장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되면 코스피만 올라가느냐 코스닥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차 전지 노란통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안 가거든요. 사실 안 가고 올라간 부분 어느 정도 반납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공략을 할 때 한 번에 매수하지 않고 분할로 접근합니다. 그런 중심에는 2차 전지 관련주 보시면 좋은데 CES 2026을 기점으로 로봇에도 전고체 배터리가 쓰인다. 또 이런 이슈가 있어요. 또 이렇게 말하면 로봇은 아직 멀고 먼 이야기인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기차도 멀고 먼 이야기라고 했던 게 바로 10년 전입니다. 제가 내연기관 타고 다닐 때 전기차 도로에 볼 수 있겠어요. 바로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패턴을 생각하시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는 거고요. 그리고 로봇에 대한 이슈, 로봇 배터리에 대한 이슈,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리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수급에 대한 부분이 주가 상승을 부양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있기 때문에 로봇 산업 발전에 따른 배터리 분야도 충분히 모멘텀으로 작동되는 거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차를 오래 타는 편인데 이제 차를 바꾸면 전기차로 바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종목 두 종목 말씀드릴 텐데 에코프로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기차 이슈를 말씀드린 것 같지만 사실은 코스닥 시총 1위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코스닥도 지수가 만약에 3,000을 가고 1,000을 넘고 2,000을 넘게 되면 시총 1위 종목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에코프로가 가서 코스닥이 가는 게 아니라 코스닥이 가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가는 거예요. 둘 다 비슷한 거니까요. 그래서 에코프로 혹시라도 없으신 분들은 나중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놓쳐서 배가 아프시면 굉장히 많고 포모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지수가 우상향한다는 전제하에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그 중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눌림 자리도 굉장히 좋고요. 더 빠지면 더 좋죠. 뭐 제가 생각하는 건 중기로 지수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모아가는 전략이 맞다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좀 빨리 성과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삼성 SDI가 에코프로보다는 좀 더 좋은 자리죠. 왜냐하면 올라간 이후에 횡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21선 위에 있는 삼성 SDI 또한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으로 보시면 좋은데 요거는 코스닥 지수는 아니니까 배터리에 대한 이슈로 보시는 분들은 2차 전지 중에는 이 두 종목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와 삼성 SDI까지 2차 전지 관련한 섹터도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다음 주 시장 전략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다음 주 전략을 세워봤고요. 전략 정리해보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들의 고민되는 종목들 저희가 하나하나 다루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단에 번호가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던 종목을요,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02786-102, 1023번으로 전화 연결 가능하고요. 전화가 힘드시다면 문자로도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정확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부터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이 고민이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LNF입니다. LNF요? 매수가와 네네. 비중도 알려주시겠어요? 13만 7천 원 20%입니다. 네, LNF고 매수가는 13만 7천 원, 그리고 비중 20%네요. 자, 네. 2차 전지 소재 쪽 기업이고 혹시 언제 매수를 하셨나요? 최근이신가요? 한 2주 전, 3주 전 정도 될 것 그러시군요. 같은데요. 네. 비교적 네. 에코프로를 16만 8,800원에 매도를 하고 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뭐 신고가를 치고 가는데 이 LNF는 14만 9천 원이 연 신고가인 것 같은데 안 간 것 같아서 그쪽으로 다 그러시군요. 바꿔 탔는데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해를 했습니다. 예, 같은 예. 섹터여도 어떤 종목은 또 신고가를 가고 어떤 종목은 좀 부진한 기업이 있죠. 오늘 LNF 이 종목을요, 박소은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은 의원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박소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그 LNF를 어떤 기점에서 매수하셨는지 좀 묻고 싶은데요. 일단 중장기적 관점에서 매수하셨을까요? 그렇죠. 뭐, 2차 전지가, 이렇게, 에코프로 BM은 이렇게 고점으로 치고 가는데, 네. 특히, LNF는 신고가도 못 치고. 일단 제가 그래서- 봤었을 때는 LG 네.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객사로 이제 확보가 돼 있다 보니까 LNF 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좀 더딘 움직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좀 전기차 뭐 배터리 사업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사업이 좀 장기 모멘텀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고요. 일단은. 예. 그리고 에코프로라고 하셨는데 에코프로가 됐든지 LNF가 됐든지 간에 이 두 종목 다 사실 무거운 종목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고 일단 재무적으로 이제 보신다고 하면은 이 재무가 지금 보시면은 연간 굉장히 적자가 좀 심하죠. 네. 일단 23년부터 시작해서 작년도까지 적자가 굉장히 심한 종목이었는데
조금 힌트적인 부분이 있다면은 이 LNF 같은 경우가 일단 차트를 한번 봐보시죠. 차트로 띄어서 보면요. 23년부터 시작해서 24년, 25년까지 적자가 굉장했습니다. 굉장했는데 이 작년 4분기 이제 실적을 확인해 보면요. 흑자 전환을 했어요. 이 흑자 전환을 성공했다라는 게 뭔가 신호탄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만약에 지금 주가가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느린 종목이 LNF고 지금 매수한 시점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짚어드리면요. 13만 7천 원이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여기 CCI 지표가 있습니다. 시청자님 여기 옆에 밑에 봐보시면요. CCI 지표라는 게 있는데 이 시총이 높은 종목들은 CCI 지표를 보면서 이 매매를 하는 게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기 때문에 이 CCI 지표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매수 타이밍이고요. 여기 산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바로 매도 타이밍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을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보신다고 하면은 1월 초 부분에서 이 물에 해당이 됐었을 때가 매수 타이밍이었고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매도 타이밍이십니다. 근데 이제 매도 타이밍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전화를 주신 거거든요. 이 다음부터 2차 전지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시가총액이 무거운 종목들은 꼭 CCI 지표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4분기 실적 자체가 좀 괜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전고점 15만 원까지 노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2차 전지 관련한 LNF 함께 살펴봤습니다. 매수 시점이 조금은 아쉽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목표가 전고점 구간인 15만 원 선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꼭 손실 없이 수익으로 탈출하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 이어가 볼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이문온시아요. 네, 이뮤논시아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3,750원에 10%요. 네, 매수가는 13,750원, 비중 10% 맞으시죠? 네. 네, 이 종목 이제 유한양행의 자회사로 알고 있었는데 네. 이번 주에 조정이 조금 있었네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처음에 들어가서 좀 수익 좀 나갔고, 근데 다시 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또 무슨 유상증자 또 나온다 하고, 그래서 너무 많이 떨어져서 걱정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예, 이제 예. 진입 후에 약간의 조정 때문에 걱정이 짙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예, 전망까지 이용준 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볼게요. 위원님. 네네. 네, 시청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비중이 10%니까 아주 많은 네. 비중은 아니네요, 그래도. 네. 좀 많아요. 그래, 금액이 크시구나. 언제 네.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한 달 정도? 네네네. 우선 차트적으로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상증자 이슈가 있네요. 네네. 1,300억인가 이렇게 있는데 시총이 7,400억짜리가 1,300억이면 대규모 유상증자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특히 유중 같은 경우는 주주 배정 같은 경우는 어떤 방향으로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확인해 봐야겠지만 악재로 받아들이는 게 좀 맞습니다. 네. 네, 주가가 희석된다는 게 있죠. 그래서 시청자님 이거 손절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좀 더 길게 이렇게 갖고 가보실 생각이세요? 좀 너무 손절하기는 금액이 크죠? 예, 그래서 좀 길게 끌고 가도 좀 어떻게 좀 손실이 좀 적게 날 수 있는 방법. 그렇죠. 네. 우선 이제 팩트, 그러니까 차트적으로만 제가 말씀드리면 우선 네.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18%가 빠졌거든요. 거의 20%짜리 네네. 빠진 건데 네. 보니까 대규모 유상증자 1,300억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혹시라도 이 회사에 대한 연구가 잘 돼 있고 앞으로 이제 이런 종목들은 그 제약바이오 면역 항암제네요. 면역 항암제 섹터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네. 섹터들은 LO라든지 기술 수출 또는 FDA 임상 이런 이슈가 있으면 급등이 나오긴 하거든요. 네. 혹시 이뮤논시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시고 접근하신 건가요? 아니면 차트만 보고 접근하신 건가요? 아니요, 유한양행에서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상장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들어가서 수익 좀 났었어요. 그렇네. 네네네. 네네. 그래서 또 다시 접근을 했는데, 네. 만약에 손절을 하면 어느 선에서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적어놓은 거 보니까 면역 항암제이고 그 신규 상장한 이때 유통 물량 25% 정도로
다소 양호한 회사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그 3,600원의 공모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모가 대비는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제 혼자 생각은 만약에 시청자님이 금액이 좀 크시다고 하니까 네. 바로 손절하시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추가 매수를 아직 하지 마시고요. 네네. 어차피 지지라인을 보니까 지지라인 밴드가 6,500원에서 5,500원 사이가 이제 아주 낮은 그 자리거든요.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 네. 그래서 저는 아마 유중에 대한 악재가 나왔으면 다음 주 월화수까지는 악재가 연결될 확률이 큽니다. 그러면 네. 네. 바로 추매를 하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6,500원에서 5,500원 자리에 오면 그 네. 자리를 지지받고 이 앞에 단처럼 횡보를 하고 있으면 한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요. 네. 본전 구간 정도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그래요? 거고 네. 급하지만 않게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급한 건 아니에요. 네네네. 네. 5천 얼마요? 좋습니다. 6,500원에서 5,500원 사이가 지금 지지라인이네요. 아, 6,500원에서 5,500원이요? 네네. 네네. 그러면 유상증자가 나오면은 그때는 그걸 받아야 되겠죠? 그 받고 안 받고는 이제 본인이 결정하는 건데 제가 공시를 못 봐서 모르지만 유중이 만약에 직원들 급여를 준다거나 뭐 이렇게 복지비 이렇게 쓴다는 유중이면 받지 마시고요. 네. 연구 개발을 한다거나 시설 연구 확장을 개발에 한다. 쓴다고 나왔더라고요. 아 그러면 좀 예. 긍정적으로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아요. 여기까지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민원 씨였고요. 지금 손실을 감안하고 떠나보긴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와 다른 전략들도 세워주셨으니까요. 전략 잘 챙겨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문서로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카카오페이 고민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62,520원, 그리고 비중은 8%인 종목이네요. 대응 전략과 목표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약간의 수익인 상태고요. 어제 이제 실적 발표를 했던 기업입니다. 첫 흑자 소식도 있었고 조금 더 기대를 해볼 법한 기업이긴 한데요. 카카오페이 좀 수익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이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이 머니형 2부에서 이 다날, 미투온, 헥토 파이낸셜 이런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일단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일단 차트를 한번 봐보시면요. 이 최근에 새말뚝이 떴죠. 이 최근에 새말뚝이 언제 떴냐면 1월 23일에 떴습니다. 근데 이제 다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날 같은 경우도 1월 23일 이제 새말뚝이 떴고요. 그다음에 미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투온도 1월 23일 새말뚝. 그리고 헥토 파이낸셜도 마찬가지. 1월 23일 새말뚝. 자, 이렇게 이 공통되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은 다 새말뚝이 떴기 때문에 이 새말뚝 매매를 이제 집중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매수 타이밍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62,500원 부근인데 62,500원 부근 괜찮습니다. 8%면은 이제 비중도 괜찮고요. 이 단 6만 원대까지 만약에 가격이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좀 비중을 늘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7만 원 위에 이 슈팅이 나올 거거든요. 이 슈팅이 나올 건데 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도 보시면은 5월달 그리고 6월달 부분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안 관련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단기간 내로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안 관련된 이슈로 좀 올랐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 이 법안 관련된 이슈로 좀 올랐었었고 그다음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오버행 이슈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조심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하게 7만 원 딛고 8만 원 구간까지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으로 추가적으로 내려온다면은 비중 더 담으시고 이 8만 원 구간까지 목표가 제시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안 관련 이슈로 크게 상승이 나왔던 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더 기대해볼 법하다고 하네요. 가격의 조정이 더 나온다면 추가 매수 추천을 해주셨고 목표가는 8만 원 선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문자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흥국 F&B고요. 매수가는 2,350원, 비중은 15%인 종목입니다. 자, 식음료 기업이고 이제 지금은 약간의 손실 상태네요.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전략이 과연 있을지 이용준 위원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최근에 수급 좀 많이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왜 오른지 아시나요? 두바이 존드크 맞죠? 아시는구나.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9.9. 네, 시장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재료로 올랐던 거로 제가 기억해요. 저도 사실은 이거 상한가 갈 때 두바이 쫀득으로 갔다고 그래서 사실 좀 웃었거든요. 웃었는데 생각보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은
두바이 쫀득 쿠키와 한국 F&B가 정말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 쪽에 연관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우선 상한가를 만들어줬다는 건 시장에서는 연관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2,350원이면 상따를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날 매수를 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상따 그 다음날 올라갈 때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우선 지금 구간에서 제 생각인데 손절보다는 수급이 들어와 지금 나가는 적은 없고요. 그리고 한국 F&B가 진짜 오랜만에 거래대금이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니까 좀 바닥이잖아요. 바닥에 터진 거기 때문에 손절하지 마시고 만약에 1,800원 정도 21선이나 이 장대 항목의 중심값 정도가 이제 지지라인 역할을 할 거예요. 우선 주식은 쉽게 말하면 그 수급에 대한 논리 그리고 가격에 대한 논리가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1,800원 정도에 한 번 정도 15% 비중이 크긴 한데요. 5에서 10% 정도 더 사시면 반등은 한 번 나올 거라고 그게 반등은 한 번 더 나올 건데 그 기술적 반등일지 아니면 다시 한번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장 흐름을 보고 1,800원에 한 추매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되는 거고요. 수급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 나가는 적은 안 보이기 때문에 추매만 되면 수익 익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요즘 유행하는 디저트죠. 일명 두쫑크로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1,800원 정도 가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앞으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수익이 나신다면 그때는 수익으로 이제 익절하시는 전략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온코크로스요. 온코크로스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1,800원에 30%요. 매수가는 11,800원, 비중은 30%네요. 의료 AI 기업이고 기대감이 큰 섹터지만 약간의 손실 중인 상황입니다. 가장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실까요? 계속 떨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건가. 그러시군요. 조정용 상태인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박수원 의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박소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온코크로스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매출 규모도 작고 이 영업 손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제 종목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전형적인 성장 초기에 이 바이오 회사라고 이제 보여지는 게 가장 정확한 것 같고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지금 매수가가 굉장히 조금 제가 봤었을 때 지금 좀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혹시 새말뚝 매매라고 좀 들어보셨을까요? 네, 들어봤어요. 네, 이 새말뚝이 박히고 나면은 이 사실 가격이 떨어져야 이 타점이 맞는 건데 이 새말뚝 박히고 나서 이 고가놀이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작년 11월 5일 부분에 이제 상한가를 기록한 자리가 있었고 그 다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달 동안이나 이 고가놀이가 나왔어요. 이 고가놀이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제는 세력들이 다 물량을 털고 이 빠진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말뚝 자리 1차부터 2차, 3차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담으셨던 건지 아니면 고가놀이에서 담으셨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었을 때 새말뚝 박히고 고가놀이가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시장에서 잊혀진 종목이고 지금 자리가 이 손절을 타이밍으로 잡기에도 애매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10,000원 부근까지만 올라오더라도 전량 다 매도를 하시는 게 저는 좀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네.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손절을 해봤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이 상장하고 나서부터 굉장히 저가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뭐 제가 봤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장 초기에 있는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이 제약 바이오 섹터 쪽으로 조금이라도 이 종목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 안 되는 종목입니다. 만약에 온코크로스가 뭔가 이슈나 재료가 조금이라도 나온다고 하면은 이 조금 움직임이 나올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제가 봤었을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새말뚝 매매라든지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셔가지고 이 종목을 좀 만회하셨으면 하는데 이 방송 말미까지 잘 지켜보시면요. 이 소운랜드로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소운랜드로 들어오셔서 이 새말뚝 매매 기법에 대한 자료 받아가셔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꼭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매도하는 좋아요. 게 낫겠어요? 네?
매도하는 게 낫겠어요? 매도는 지금 의미가 없고 일단은 네. 10,000원 구간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좀 전략 매도를 좀 고려해 보시고 지금은 저로서도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다음부- 기다리면 되겠어요? 네? 얼마나 기다리면 대충요? 예,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설 지나고 나서 아마 제약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조금 쏠린다고 하면은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들어 올려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00원 구간까지 조금 시간을 좀 넉넉하게 지켜보시다가 매매를 해보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수익 내셨으면 합니다. 예.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거나 어떤 이슈가 나올 때까지 조금은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점을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10,000원 정도 목표가로 설정했으니까요. 손실 최소화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또 큰 수익 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오름 테라푸틱 오름 테라퓨틱이요. 네, 매수가 네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3만 원에 30%인데요. 네, 매수가 13만 원, 비중 30%군요. 네네. 네, 이번 주 이제 월요일에 급등이 나오고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네요. 자, 그거 TV에 어떤 선생님이 네. 좋다고 해서 할머니가 샀는데 그렇게 됐네요. 아, 그러셨군요. 혹시 언제 진입하셨어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아, 올라가실 때 진입을 하셨군요. 내려올 때 한 것 같아요. 아, 내려오실 때 진입을 하셨어요. 네. 네, 좋습니다. 지금 고점 보니까 14만 원대 나오고요. 이용준 위원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 오림 테라피틱 30% 갖고 계신데 이 종목만 하시는 건 아니시죠? 딴 것도 많이 있죠. 네, 많이 하시고 이 종목 지금 보니까 우선 그 매수가 대비해서 좀 내려오긴 했는데요.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해요. 네, 우선 그러면 네. 저 할머니가 산 것까지 가겠어요? 할머님이 사신 데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머님. 아. 네.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이 신규 상장주이고요. 그리고 네. 차트를 길게 봤더니 9월 달부터 바로 1월 9일까지 계속 오르기만 했더라고요. 이게 신약 개발 회사인데 신규 상장했을 때 가격 공모가가 2만 원 정도인데 2만 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고 다만 저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는 2025년 2월에 신규 상장했기 때문에 아마 보호회수나 오버행 물량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1년이 넘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트 한번 보고 말씀드리면 네. 빠진 폭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마이너스 한 10%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라인이 바로 금요일 날 하락장에도 하락폭이 크진 않거든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래서 아래골에 달려줬기 때문에 만약에 월, 화, 수 중에 올라가게 되면 시청자님의 매수가 부근이나 그 위에서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더 갖고 가실 거예요? 매도하시고 정리하실 거세요? 아, 언제 팔으라고 가르쳐 주시면 그때까지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제 번져 놓으면 얼른 팔아야죠. 네네네. 그것도 본전가에 매도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 본전가로 넘어가면 고점이 14만 6,600원이니까 14만 5천 원 부근에서도 매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월요일 날 상승이 나오면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도 기다려도 돼요? 네, 근데 반대로 하락이 나오는 경우는 만약에 하락이 나오면 10만 원, 네, 10만 원, 이 10만 원 구근을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네. 14만 5천 원, 5천 하고 원대. 13만 원에 두도. 네, 좋아요. 목표가 네, 14만 5천 감사합니다. 원에서 13만 원 사이고요. 그리고 또 손절 라인은 10만 원 선. 네. 10만 원 선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략을 세우는데 참고하시고 꼭 수익으로 연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에 네, 고민이세요? 감사합니다. SK 하이닉스인데요.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5일날 제가 이걸 85만 2,300원에 네네. 30%를 제가 잡았고요. 그런데 SK 이제- 하이닉스 85만 2천 원대고요. 비중 30%. 이제 30%. 엊그제 매수를 하신 거네요. 근데 제가 이게 재밌는 게 네.
제가 다른 계좌에 6일 날 또 79만 7천 원에 25%를 또 잡았어요. 네. 계좌를 제가 11개를 갖고 있는데 네. 그래서 양쪽에 분산해서 전날 빠지길래 5일 날 잡았는데 또 빠지더라고요. 6일 날. 그래서 이건 타계좌에다가 또 이렇게 잡았는데 네. 미국 고제 3대 지수가 좀 잘 올라가서 기대가 네. 좀 되긴 하는데 예,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100만 원을 보고 진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제 이제 조정이 왔을 때도 그렇고 이제 간밤에 미증시가 또 상승이 나오면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궁금증이 정말 커졌습니다. 이 종목은 박수원 의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박수원 의원님. 네, 일단 SK 하이닉스를 들고 있는데도 이 걱정이 된다라는 거는 꼭 이 시청하고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꼭 잡주라 그래가지고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우량주라 그래도 이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께서는 매매를 꼭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꼭 한번 드리면서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거진 제2의 이 동학개미 운동을 확인하고 있는 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HBM입지라든지 그다음에 TSMC와의 어떤 동맹 이런 것들은 이제 강력한 모멘텀으로 이제 작용되고 그다음에 기초가 탄탄한 회사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량주는 맞죠. 당연히 한국을 대표하는 우량주는 맞는데 지금 매수한 타점이 조금 잘못됐죠. 이 매수한 타점이 잘못됐고 아까 뭐 말씀하시기를 이제 뭐 계좌가 되게 많다고 하셨는데 이 계좌가 많다고 해가지고 좋은 것도 아니고 이 종목이 우량주라 그래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일단 타점을 확인해 볼게요. 차트를 봐보시죠. 자, 이 종목은 이제 타점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CCI 지표를 확인해 보면은 여기서 매도하는 거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로 이제 보시면은 20선 타점을 노리면 됩니다. 이렇게 우량주는요, 20선 타점을 노리면 되는데, 이동평균선 중에서 20일, 즉 말해서 이제 한 달짜리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이 한 달짜리 이동평균선 이 주가 자체가 21선 이탈했었을 때가 맥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수 타이밍은 반드시 21선 이탈하고 나서 이렇게 가격 라인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추세선을 만약에 긋는다라고 하면은 이 추세의 어떤 이 상방에서 매도하는 전략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상향하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 20선 타점을 노리면서 상방의 추세선 확인하면서 매매하는 전략이 확인이 될 것 같고요. 우량주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걱정이 되게 많으실 텐데 제가 봤었을 때는 충분하게 좀 설 지나고 나서부터 100만 원 한번 목표를 두고 이렇게 매매를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현명하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에 대한 답변 주셨는데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SK 하이닉스에 대한 궁금증 참 많으실 텐데요. 시청자분들도 반도체 대장주에 대한 고민 있으시다면 전략까지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넘어가 볼까요? 전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혹시 어떤 종목이 고민이셔서 연락 주셨나요? 유진 로봇네. 유진 로봇이요?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6,464원에 7%네. 네, 36,400원대. 464원. 54원이요. 네, 36,454원. 그리고 비중 7% 맞으시죠? 네. 네, 좋습니다. 최근에 정말 뜨거웠던 종목인데 전망이 궁금하신 걸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그쵸.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걱정이 돼. 최근에 많이 떨어졌죠? 이 종목 이용준 위원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로봇주 좋은데 이제 최근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다소 고점의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긴 하네요. 네. 지금 비중이 5% 정도밖에 안 되니까 7%, 7%. 7% 정도 되시니까 아주 많은 비중은 아니셔서 대응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로봇주 중에 가장 탄력이 좋고 상승률이 잘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면 금방 시청자님께 수익을 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언제 올라가느냐 이게 중요하긴 한데 저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한번 상승이 나올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매도가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세요? 만약 상승이 나오면 언제 매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시나요? 그런 거는 앞으로 어느 정도 오를 수 있는지 아니면 네, 우선 빨리 좀 본전이 오면 팔아야 될지 그걸 잘 몰라요. 매도에 대한 부분, 매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친도 모른다 이렇게 하고 매수보다 매도가 훨씬 어렵긴 한데 유진노브 차트를 보면 가장 탄력이 좋고 1월 달에도 보면 15,000원짜리가 3만 원 가는데 한 달 보름 정도밖에 안 걸린 것처럼 상승이 잘 나오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다른 종목 빠질 때도 이 횡보를 하면서 21선 위를 지켜주고 있어요. 즉 말씀드리면 월요일 날 하락보다는 상승이 나올 확률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랫꼬리를 계속 달아주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 월화 중에 한번 상승이 나오면 시청자님 매수가 위로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목표가를 찍어드리면 고점이 45,500원이기 때문에 4만 원 정도가 이제 저항 라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욕심껏 더 하셔도 상관없겠지만 저는 저라면 4만 원 정도의 절반 정도 매도를 하고 절반 물량만 흐름으로 대응하는 게 어떨까 싶긴 합니다. 앞으로 전망은 괜찮나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로봇주가 지금 옥석 가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가장 잘 올라왔던 종목이 유로메카, 유진로봇 이런 종목이니까 종목은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 좀 계속 좀 둬도 될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4만 원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진로봇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유진로봇 함께 살펴봤고요. 목표가 4만 원 설정해보고 이 종목도 앞으로 조금 더 상승 나오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 관계상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네요. 삼성 SP홀딩스입니다. 매수가는요 71만 원이고 비중은 30%인 종목입니다. 대응 전략과 목표가 물어보셨어요. 이 종목을 아마 고점에서 진입을 하셔서 걱정이 꽤 크실 것 같습니다. 박수원 의원님, 네.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최선일까요? 이 종목은 제가 이 종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을 해서 만들어진 이 삼성 에피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 상장하고 나서 한 달 동안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던 종목이었거든요. 일단 차트를 한번 봐보시죠. 자, 차트를 보게 되면은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냐면 12월 말일쯤 돼가지고 이 종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기준 가격으로 보시면은 45만 원이었습니다. 이 45만 원은 제가 언제 가격까지 이렇게 목표가를 잡았냐면은 75만 원이에요. 이 45만 원 주식이 75만 원까지 가가지고 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상장하고 나서부터 이 최종적으로 보면은 한 달가량, 이 한 달가량으로 뜨거운 감자였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하게 어떻게 보면 제 밸류로 이제 내려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을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함께 봐야 됩니다. 이 함께 봐야 되는데 지금 봐보시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새말뚝 자리가 10월 15일이고요. 그다음 여기서부터 타점 노리니까 급락하는 부분이 바로 인적 분할로 따지고 다면은 이제 새말뚝 1차 자리까지 가격 라인 줬는데 지금 부분이 삼바이 같은 경우가 1차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새말뚝 1차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충분하게 다시 또 오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삼성 에피스 홀딩스로 보게 되면은 지금 역배열 차트입니다. 이 역배열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 상장의 당일 시가와 종가가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 상장 당일 시가를 깨고 지금 밑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5만 원 가격 지지선 확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이 손절가는 55만 원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65만 원 드리면서 짧게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1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종목을 길게 끌고 가는 종목보다 관점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매매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삼성 SP홀딩스였습니다. 목표가는요 매수가 부근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65만 원 잡아주셨고 손절가는 55만 원을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손실을 감안하고 또 다른 종목으로도 수익 극대화하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상담 여기까지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더 중요한 시간입니다. 두 번의 종목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박수원 의원의 종목 AS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번 주에도 상한가가 나온 종목이었습니다. JS링크고 무려 61.1% 수익 중인데 다음 주도 기대를 해봐도 될지 이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네, 이 종목 먼저 살펴볼까요, 위원님? 네, 일단 JS링크부터 살펴보자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작년 이제 11월 어떻게 보면 말쯤 돼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그 뒤로 굉장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일단 로봇, 전기차 이 새로운 먹거리를 위해서 생산을 더 구축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종목은 헬스케어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유전체 관련된 서비스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이 종목 텐베거 종목입니다. 지금 봐보시면은 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재작년 지금 보시면은 원래 주가가 2,000원, 3,000원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주가가 3만 원 구간입니다. 주가가 10배가량 올랐는데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타점을 노리는지, 왜 나는 이제 저가에서 매수를 못했는지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11월 여기 봐보시면은 여기 부분에서 말씀드렸어요. 20선 아래 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때 당시에는 2만 원이 안 됐습니다. 2만 원이 안 됐는데 이 최근에 봐보시면은 새말뚝이 또 떴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1월 26일 날 이제 급등한 부분이 바로 매집봉이고, 그다음에 새말뚝 자리는 2월 3일입니다. 이 새말뚝 받고 고가놀이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또 가격 라인 준다라고 하면은 땡큐죠. 그렇기 때문에 2만 5천 원 구간에서 이 신규적인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고, 이 종목은 계속적으로 우상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keep going으로 보시죠. 네, JS링크는 조금 더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TMC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반도체 소재 쪽 기업 맞죠, 위원님? 네네네. 자, 한 달도 안 됐거든요, 이 종목이. 지금 벌써 수익률이 20%를 돌파를 했고, 이 종목은 차트를 보면 확인할 수 있지만요, 1월 내내 빨간불을 켰던 종목입니다. 박수원 의원님, 이 종목도 한번 짚어주시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월 초에 말씀을 드렸던 이제 종목인데요. TMC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의 핵심 협력사입니다. 협력사고 이 반도체 공정용 이 특수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 종목 시가총액은 낮지만은 굉장히 중간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차트를 한번 봐보시죠. 이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 하방에서 새말뚝이 떴어요. 지금 보시면은 1월 2일 날짜로 이 새말뚝이 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새말뚝 하니까 어감이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차트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장대 양봉 기준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 2차 가격 라인까지 주다가 바로 슈팅이 나오고 목표가 10,000원까지 달성을 했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충분하게 금요일 날짜로 20선 터치하면서 올라가는 거 보니까 전고점을 노려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keep going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도 계속 유지하자고 하네요. 수익률 극대화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종목은 한국 PIM입니다. 방송을 통해 여러 차례 언급을 해주셨어요. 수익률을 계속 높여가면서 무려 222%의 수익률입니다. 이 종목도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도 3개월 정도 됐죠. 3개월 정도 만에 이 222% 정도 수익이 난 거거든요. 이 한국 PIM은 정말 이 새말뚝의 위력을 보여준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머니왕 2부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지만은 이 매출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작년 이 3분기 매출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일단 차트를 한번 봐보시면요. 언제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작년 10월 달 여기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하단에 보시면 QR코드가 있네요. 예. 자, 여러분들 이 새말뚝 매매 기법 자료는요. 이 새말뚝 매매 기법 자료는 소울랜드로 들어오신 분들한테만 제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단에 보시면 QR코드가 있는데요. 지금 바로 스마트폰으로 일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셔가지고 여기 검은색하고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갖다 대시면은 카메라를 갖다 대시면 노란색 링크가 나올 겁니다. 그 노란색 링크를 누르시고 소울랜드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설명드리자면은 이 한국 PIM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큰 상승이 나오면서 200% 넘는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런 상승 타점을 노리시는 분들, 새말뚝 매매가 궁금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새말뚝 매매 기법 자료 한번 받아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뿐만 아니라 제가 장중에 급등하는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드립니다. 이 급등하는 종목들을 많이 받아보고 계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서울랜드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이 한국 PIM은 지금 6만 원 타점으로 보시고 20선 아래에서 지금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적인 접근이 가능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한국 PIM keep going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세 종목
점검을 해봤고요. 잠시 후에 박수원 의원의 유망주도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용준 의원의 공략주도 함께 볼 텐데요. 3표 시멘트 먼저 볼까요? 이 종목은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 주신 지 주식 민원 처리반 이 방송에서 소개해 주신 지 일주일 됐거든요. 일주일 동안 상한가가 4번이 나왔습니다. 수익률도 일주일 동안 163%의 수익률인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앵커님 놀라신 것처럼 많은 분 놀라고 계실 텐데 바로 지난주 종목입니다. 주식 민원 처리반에서 금요일 날 3표 시멘트 봐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사실은 지수 하락장이었죠. 급락장인데 저와 함께 노란톡방 계신 분들은 여러분 말씀들을 빌리면 힘든지 모르고 너무 즐거웠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2,500개 중에 가장 강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교 1등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1월 30일 날 말씀드리고 월 상한가, 화 상한가, 수 상한가, 목요일 하루 쉬고 금요일 상한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신 분도 계실 텐데 우선 차트 보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표 시멘트를 그때 이제 말씀드릴 때 2가지 이슈였는데요. 첫 번째는 성수동 재개발 모멘텀이고 두 번째는 정치인 인맥주로 드렸는데 드리기는 2가지 모멘텀으로 드렸지만 급등은 사실 성수동 재개발에 대한 이슈로 완전히 급등이 나왔죠. 왜냐하면 시장이 안 좋으니까 저PBR 관련주들, 자산주들이 급등이 나오는 그 중심에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말씀드렸던 3표 시멘트가 있었던 겁니다. 성수동이 79층 복합개발 산업단지입니다. 79층이면 최고층인데요. 수익률은 163%니까 79층보다 더 높은 수익률이 났던 종목인데 제가 금요일 날 이날 1월 30일 날 8,580원에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 날 시초가의 공략을 말씀드렸죠. 월요일 날 시작하면서 상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도 상한가, 수요일 상한가 너무 많이 올라서 목요일은 하루 쉬고 마지막 금요일도 상한가를 하고 거래대금이 터졌는데 3표 시멘트는 매도하시는 게 맞죠. 지금 일주일 동안 2배 가까이 160% 오른 종목은 매도하시는 게 맞고 아마 제 생각인데 3표 시멘트를 통해 수익을 많이 얻었겠지만 여기 더 간다 생각하는 건 좀 과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종목들이 매주 여러분과 함께 대응하고 있으니까 MTN 방송 잘 보시고 노란톡방도 잘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표 시멘트 일주일 만에 163%의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 점검해봤고요. 2주 전에 소개해 주셨던 종목은 카카오페이입니다. 이 종목의 특징을 좀 보자면 이번 주 조정장에서 네. 그래도 잘 버텨낸 걸로 그렇죠. 보이는데요. 이 종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도 제가 이제 바로 지난주, 그러니까 10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종목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보유나 공략 의견 드릴 텐데 카카오페이는 우선 영업이익이 잘 나왔고 흑자 전환했죠. 그리고 4분기 연결 별도 이익도 역대 최고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슈를 빼더라도 은행 관련주 이렇게 비금융 관련주들은 앞으로 흐름이 정말 좋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리고 바로 1월 26일 날 88,000원을 찍어주고 급등이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수가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그래서 5일선의 지지를 받고 어제도 아랫꼬리를 달아주면서 나 월요일 날 올라갈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의견 드릴 거고 3표 시멘트가 제가 지난주 굉장히 뜨겁게 달궜고 앞으로 월요일에 어떤 종목이 달굴까 굉장히 궁금할 거고요. 제 입에서 나온 종목이 뭐 상한가도 가고 VI도 가고 급등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관심 있을 텐데 방송은 어차피 그 방송 시간에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단 보이시면 제가 노란톡방 운영하고 있어요.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굉장히 많은 수익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중에 한 분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 입에서 나가는 제2의 3표 시멘트가 궁금하다. 나도 다음 주에 상한가를 한번 잡아봐야겠다. 이러신 분들은 하단 QR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위원의 종목들도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 공략주도 안 들어볼 수가 없을 텐데요. 이런 종목들 오늘은 어떤 종목을 소개해 주실지 박수원 의원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원 의원님, 네네. 다음 주 공략주 어떻게 이 시장을 기회로 잡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새말뚝 종목입니다. 새말뚝 종목이고 금요일 날짜로 새말뚝 받고 주가가 튀었던 종목인데요. 바로 솔리드입니다. 자, 솔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89년에 이 설립이 된 종목인데 오래됐죠. 그리고 이제 2009년에 일본을 시작으로 해외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국내 통신 장비 기업들 중에서 본다고 하면 이 종목이 되겠고요. 그리고 수출 비중으로 따진다고 하면 75% 이상이 되기 때문에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작년도 이 4분기 실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이 호전이 돼 있었었고, 이 올해 기준으로 봐도 이제 좀 호전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일단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차트 한번 봐보시죠. 자, 솔리드 같은 경우는 10월 29일 날 새말뚝이 뜬 이제 확인이 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말뚝 전에는 매집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력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격을 들어올리려고 하면은 이 물량 확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상한가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면은 물량이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물량 테스트한 흔적들이 10월 14일과 더불어서 여기 봐보시면 9월 8일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 두 번의 이제 물량 테스트를 거쳤었고, 그 다음에 10월 29일 날 이제 새말뚝이 박히고 나서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 아래까지 가격 라인 줬었어요. 주다가 지금 보시면 본격적인 상승은 1월 중순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이 매입을 하고 있다가 이 금요일 날짜로 이제 거래량을 빼고마고 들어올리면서 물량 테스트를 한 번 더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새말뚝 잡힌 요 부분, 이 거래량 확인되는 요 부분에 이 세력들이 아직까지 안 나갔던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11,000원 드리고 이 손절가는 7,500원 드리겠습니다. 이 본격적인 상승 구간에서 초입 구간인 7,500원을 이제 손절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새말뚝 받고 주가 튀어 저와 함께 외쳐보시죠. 네, 좋아요. 이번에 솔리드 유망주를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다음 주 시작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용준 의원의 공략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니왕 2부의 첫 종목일 것 같은데 어떤 종목으로 공략해 볼까요? 그렇죠. 첫 종목은 여러분께 수익을 크게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은행 종목인 카카오뱅크 한번 다음 주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 초반에도 은행권에 대한 그 수익에 대한 부분, 흑자에 대한 부분, 또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고, 앞으로 이제 은행권이 수축이 돼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슈도 있을 것이고요. 앞으로 더 좋아질 거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또 제가 쓰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순이익이 4,800억 정도 나왔고요. 전전년 대비해서 9% 정도 상승을 했고, 매년 역대 최고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안 갔기 때문에 이제 갈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객 수가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만 명이라 한다면 2,67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쓰는데 지금은 이제 40대, 50대, 60대도 많이 쓴다고 하니까 이 카카오뱅크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아무리 좋아도 차트가 안 좋으면 사실은 안 가는 거거든요. 차트 보시면 거래대금 최근에 들어와 있고 29,150원까지 찍어주었어요. 바로 목요일 날까지 급등이 나왔는데 어제 눌림이 나왔는데 눌림도 아주 이쁘게 나왔죠. 하락하지 않았고 아래꼬리 달아주면서 5일선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종목 바로 월요일 장 초반에 이렇게 빨간 봉을 튀고 올라가면 종고점도 도전해 볼 수 있는 자리이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이 나왔고 바닥에서 올라가는 흑자가 있는 종목, 이런 종목 놓치면 좀 아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종목에 대한 대응도 노란톡방에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방송을 통한 가격 전략은 월요일날 시초가, 매수는 시초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고점을 돌파하는 31,000원까지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손절 혹시라도 뭐 악재는 항상 나올 수 있습니다.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악재는 나올 수 있는 거니까 23,000원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면 혼자서도 잘 대응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용준 의원의 유망주 카카오뱅크였고요. 가격 전략도 챙겨드렸으니까요. 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두 분의 종목 정리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아쉽게도 방송을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이 방송이 아쉬우신 분들, 그리고 조금 전에 두 분의 소통 창구를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두 분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방송 끝나고 무료 공개 방송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박수원 의원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설 전에 이제 머니왕 2부 이제 방송인데요. 이 설 지나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2주 후에 제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소원랜드 지역 훈련이 이제 한 달간에 이제 거쳤었는데 이제 끝났습니다. 이 지역 훈련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여기
소운랜드로 들어오시게 된다고 하면 제가 이 설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선물이 있냐면 총 3가지 선물이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선물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새말뚝 매매 기법 자료를 드릴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장중에 많은 종목들, 급등하는 종목들을 드릴 거고 설 특집입니다. 여러분들 지역 훈련에 관련돼 가지고 안내 받으실 분들은 지금 바로 스마트폰에서 일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셔가지고 여기 QR코드에 한번 갖다 대보세요. 저의 사진 찍지 마시고 갖다 대보시면은 이 소운랜드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주말 춥습니다. 소운랜드로 한번 피신해서 저와 따뜻한 주말 보내시죠. 네, 박수훈 의원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이렇게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이용준 위원과의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위원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머니왕 2부 오늘 첫 방송인데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매일 방송 이후에도 노란톡방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드릴 거예요. 오늘 사서 내일 올라가는 종목 그리고 3표 시멘트 3번의 상한가 또 4번의 급등이 나왔으니까 이런 종목에 대한 대응, 이런 종목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일단 QR코드 확인하시고 노란톡방 입장하시고요. 잠시 후 공개방송도 참여하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료 공개 방송은요. 이 방송 끝나고 오후 1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주말을 대비하고 다음 주 시장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여러분들 함께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